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던 조선 중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던 그 시절, 한양 궁궐에서는 상감마마께서 사냥을 나서고 있었어요. 주상전하, 오늘은 사슴이 많이 보일 것 같사옵니다. 호위 대장 정무승이 아뢰자 상감마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직 자신의 즐거움에만 빠져있던 그때였거든요. 좋다, 오늘은 마음껏 즐겨보자꾸나.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요. 활을 쏘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상감마마는 어느새 일행과 떨어져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데 길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평소라면 신하들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던 그였기에 혼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산골길은 험했고 가시덤불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상감마마의 화려한 사냥복은 어느새 찢어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동안 궁궐 안에서만 지내던 분이라 이런 험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워질 무렵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에서 도토리를 많이 주었나이다. 상감마마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조그만 산골 마을이 나타났어요. 배산 임수의 지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기와집은 한 채도 없고 모두 허름한 초가집들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마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마을 어귀에서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옷은 해졌지만 얼굴만큼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어요. 아이야. 상감마마가 부르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감마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눈이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마치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나으리께서는 누구신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습니다. 상감마마는 순간 망설였어요. 자신이 임금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 가난한 마을에서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나는 이한석이라고 한다. 길을 잃어서 말이야. 상감마마는 가명을 대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하시구나. 저는 김다나라고 하나이다. 이 할머니는 저의 할머니시고요.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구부정했지만 눈만은 손자만큼이나 따뜻했어요. 어서 오시오, 이런 산골에 어찌 오셨는지.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자 다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배가 고프시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밤을 지내시는 것이 어떠하오니까. 밤의 산길은 위험하나이다. 다나의 제안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이미 해도 지는데 밤에 산을 다니시면 큰일이옵니다. 상감마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은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가난한 집에서 밤을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나의 맑은 눈빛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럼 패를 끼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옵니까? 다나는 임금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왜인지 임금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안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고
가구라고는 낡은 장롱과 밥상이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답니다. 할머니, 저녁 준비하겠나이다. 다나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상간마마가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다나가 보리밥을 정성스럽게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장은 6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다나를 친손자처럼 아꼈어요. 이장 어른, 이분은 한석 나으리시라네요. 길을 잃으셔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되었나이다. 다나가 소개하자 이장이 깍듯하게 절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산골에 귀한 분이 오시다니. 이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간마마는 이 마을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후 많은 가족들이 흩어졌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한양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농사로는 살기가 어려워져서 말이지요. 이장의 말에 상간마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니. 다나야, 반찬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다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무방하나이다. 어제 이장 할아버지께서 주신 김치가 있고 그리고 다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장독대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내왔습니다. 된장도 조금 있나이다. 할머니께서 아프실 때를 위해서 아껴뒀던 것인데 오늘은 손님이 오셨으니 써야 하지 않겠나이까. 상간마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려 하고 있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궁궐의 진수성찬에 익숙했던 상간마마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상이었지요. 하지만 다나는 마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많이 드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옵니다. 다나가 자신의 밥그릇을 상간마마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먹어야지. 상간마마가 사양하자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손님께서 먼저 드셔야 하나이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순간 상간마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거든요. 다나야, 고맙다. 상간마마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리밥 한 술을 떠먹었어요. 놀랍게도 그 밥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맛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나는 할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약을 끓여드리고 등을 조심스럽게 주무르고 이불을 곱게 덮어드렸지요. 할머니, 아프지 마시옵소서. 다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다나를 보며 상간마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어린데 나보다 훨씬 큰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장도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할머니가 상간마마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혹시 높은 벼슬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옵니까? 상간마마가 놀라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손을 보니 알겠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범상치 않으시고요. 그렇게 들키는군요. 염려 마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 모실 뿐이옵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상간마마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밤 상간마마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나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임금이 된 것이 과연 이 아이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였을까?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감마마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따뜻한 불씨 하나가 조용히 살아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이 작은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상감마마는 작은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나가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 곁으로 가는 소리였어요. 할머니, 편안하시옵니까?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기침을 하며 잠을 설쳤나 봅니다. 괜찮다. 다나야, 너는 더 자거라. 아니옵니다. 할머니께서 아프신데 어찌 잠을 자오리까? 다나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할머니의 이마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감마마는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7살 아이가 보이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다나는 상감마마를 깨웠어요. 한성 나으리, 일어나시옵소서. 아침 진지 드시고 길을 떠나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상감마마가 일어나 보니 이미 다나는 아침상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박한 상이었지만 따뜻한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떠하시냐? 상감마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다나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이다. 하지만 약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 염려되옵니다. 약값이 많이 드느냐? 그러하나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읍내 약방에 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말이옵니다. 다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방하나이다. 제가 산에서 나물도 더 캐고 도토리도 더 주우면 되니까요. 상감마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병수발과 생계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아침을 먹고 나서 다나는 상감마마를 마을 이곳저곳으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입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200년도 더 됐다 하시더이다. 나무 아래에 서니 정말 웅장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나는 나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할머니께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있나이다. 그리고 다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상감마마께서도 건강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나이다. 상감마마가 깜짝 놀랐어요. 상감마마를. 그러하나이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상감마마께서 건강하셔야 백성들도 편안하다 하시더이다. 그런데 다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 글쎄요, 요즘 들어서는 상감마마께서 저희를 잊으신 것 같나이다. 다나의 말에 상감마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세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나이다. 할머니께서는 상감마마께서 바쁘셔서 그런 것이라 하시는데 다나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상감마마께서 어지르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나이다. 만약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아신다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옵니다. 상감마마의 목이 메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믿음에 전혀 걸맞지 않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낙네가 울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막내 순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깊은 우물 아래로 5살쯤 된 아이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 있었어요. 어쩌지 우물이 너무 깊어서
어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다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안 된다, 다나야. 너도 위험해. 사람들이 말렸지만 다나는 이미 밧줄을 허리에 묶고 있었어요. 무방한 아이다. 저는 몸이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상감마마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다나야, 너무 위험하다. 나으리, 염려 마시옵소서. 순이를 구해야 하나이다. 다나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국 다나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상감마마는 가슴이 터질 듯 조마조마했어요. 한참 후 다나가 순이를 품에 안고 올라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물에 젖어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했어요. 다나야. 할머니가 달려와서 다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나 얼마나 무서웠을꼬. 하지만 다나는 오히려 순이를 걱정했어요. 순이는 괜찮나요? 많이 무서웠을 텐데. 순이 어머니가 다나에게 깍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다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상감마마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7살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너무나 숭고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다나는 또다시 자신의 몫을 상감마마에게 주려고 했어요. 안 된다. 내가 먹어야 해. 상감마마가 말리자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방한 아이다. 저는 어린아이라서 조금만 먹어도 되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는 힘을 써야 하시니 많이 드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래도 게다가 한석 나으리께서는 길도 찾아가셔야 하지 않나이까. 배가 고프시면 길을 잃으실 수도 있나이다. 다나의 배려심에 상감마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신하들이 자신에게 아첨을 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가 다나를 불렀습니다. 다나야, 이리 와서 앉거라. 할머니는 상감마마도 함께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한석 나으리께서도 함께 들으시지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이에 걸맞게 쉬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옛날에 성덕대왕이라는 상감마마께서 계셨지요.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 아시나요? 다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신 상감마마이시지요. 그렇단다. 그런데 그 상감마마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할머니는 상감마마를 살짝 쳐다보더니 계속했습니다. 성덕대왕께서는 매일 저녁마다 궁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다. 그래서 백성 누구든지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지. 정말이옵니까? 다나가 놀라며 물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분께서는 직접 백성들 사는 곳을 돌아보시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셨단다. 상감마마의 자리가 얼마나 높고 귀한지 아시면서도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셨지. 상감마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을 향한 따끔한 충고처럼 들렸거든요. 그런 상감마마께서 지금도 계시면 좋을 텐데. 다나가 아쉬운 듯 말하자 할머니가 다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나야, 상감마마께서도 사람이란다. 때로는 실수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실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이지. 진짜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을 찾으실 거야. 그럼 지금 상감마마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나의 순수한 질문에 상감마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러실 거야. 다만 아직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계실 뿐이지. 할머니는 상감마마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나는 다시 상감마마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상감마마가 작은 그릇을 가리키자 다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계란이옵니다. 저희 집 암탉이 오늘 낳은 것이옵니다. 한석 나으리께서 힘을 내셔서 집에 잘 가시라고 드리는 것이옵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겠느냐? 너희들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옵니다. 손님께서 드셔야 하나이다. 그리고 다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프실 때마다 항상 계란 하나씩은 남겨두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한석 나으리께서 계시니 나으리께서 드시는 것이 옳나이다. 그 순간 상감마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보여주는 사랑이 너무나 크고 순수해서 자신의 작디작은 마음이 부끄러워졌거든요. 다나야, 왜 그러시옵니까? 혹시 아프시오니까? 다나가 걱정스럽게 상감마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고마워서 말이야. 무엇이 고마우시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옵니까? 다나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상감마마는 다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나야,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요. 다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나요? 제가 남을 도우면 누군가도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나이다. 상감마마는 다나의 순수한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왔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상감마마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나의 순수한 마음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왕좌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이 작은 초가집에서 보낸 하루가 더 값진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왕이란 저 아이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감마마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별 하나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밤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이 작은 마을에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거든요. 셋째 날 새벽 평화로운 마을에 불길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적이다. 도적대가 나타났다. 마을 이장의 다급한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상감마마도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식량과 돈을 내놓아라. 험상궂은 도적 두목이 칼을 번쩍이며 소리쳤어요. 그 뒤로는 대여섯 명의 도적들이 따라 서 있었습니다. 모두 굶주린 늑대 같은 눈빛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산골 마을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거든요. 제발 저희는 가난한 백성들이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나이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도적 두목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다. 있는 것 다 내놓지 못할까? 도적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쌀과 보리, 무명배 몇 피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있지 않나이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다나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도적 두목의 눈에 다나가 들어왔습니다. 오, 귀여운 꼬마가 있네. 꼬마야, 너희 집에는 뭐가 있지? 다나는 맑은 눈으로 도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으리, 배가 고프시옵니까? 도적 두목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걱정까지 해주는 아이는 처음이었거든요. 뭐 배가 고프냐고. 그러하나이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옵니까?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진지 드시옵소서. 다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적에게 밥을 주겠다니. 다나야, 안 된다. 할머니가 말렸지만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방한 아이다. 할머니 나으리들도 사람인데 배가 고프시면 진지를 드셔야 하지 않나이까? 도적 두목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마을을 털어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냐? 무서울 것이 무엇 있나이까? 나으리들도 누군가의 아드님이고 어쩌면 아버지이실지도 모르지 않나이까? 다나의 순수한 말에 도적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중 한 명은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도적 두목은 화가 났어요. 자신의 위세가 꺾이는 것 같았거든요. 꼬마, 너무 나대지 마라. 우리는 도적이다. 알고 있나이다. 하지만 도적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나이까? 어쩌면 어떤 슬픈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다나의 말에 도적 두목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굶주리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끄럽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도적 두목이 화를 내며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상감마마가 앞으로 달려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나가 도적 두목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어요. 나으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뭐? 마을 사람들 대신에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저는 어려서 먹을 것도 많이 안 먹고 돈도 필요 없나이다.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놔주시옵소서. 다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7살 아이가 자신을 희생해서 마을을 구하려 한다니. 다나야, 안 된다. 할머니가 울면서 다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나는 꿋꿋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무방한 아이다. 제가 가면 마을 사람들이 안전해질 것이옵니다. 상감마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보여주는 희생정신이 너무나 숭고했거든요. 이것이 진짜 왕다운 마음이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감마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상감마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상감마마다. 상감마마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도적들도 마을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도적 두목이 말하려 할 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감마마를 찾아 나선 호위 무사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주상전하, 여기 계셨나이까? 정무승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정말로 상감마마였던 것입니다. 도적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쳤지만 상감마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도망가지 마라. 상감마마는 도적 두목에게 다가갔어요. 너희들이 도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도적 두목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대답하라. 상감마마의 위험에 눌린 도적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라서 처자식들이. 그렇구나. 상감마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 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았어요. 정무승, 예, 주상전하.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어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 상감마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상전하, 그것이 이 아이가 가르쳐 주었다. 상감마마는 다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임금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이라고. 다나는 여전히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주상전하, 이제 아셨나이까? 그래, 이제 알겠다. 네 덕분에. 상감마마는 다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나라의 임금이 7살 아이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다나야, 고맙다. 내가 내 스승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정한 임금의 모습을 본 것이었거든요. 도적들도 감동해서 무릎을 꿇었고 마을 사람들도 상감마마와 다나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나의 미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주상전하께서도 이제 행복하실 것이옵니다. 그럼 저도 행복하나이다. 그때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이 늙은 것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나이까? 물론이다. 말씀하시오. 이 아이가 주상전하를 가르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만 잊지 마시면 반드시 훌륭한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상감마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장도 나서서 말했어요. 주상전하, 저희 마을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아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대들이다. 백성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으니. 석양이 지는 산골 마을에 진정한 임금의 탄생을 알리는 감동의 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산골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감마마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마을의 관리를 보내 길을 새로 닦았고 약방을 세웠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상감마마께서 직접 백성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상전하께서 요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정무승이 감탄하며 아뢰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상감마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나의 맑은 미소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상감마마는 다시 그 산골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다나야. 상감마마께서 부르시자 다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한 달 사이에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지만 그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상전하, 정말 오셨나이다. 당연히 와야지. 내 스승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상감마마의 말에 다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주상전하, 할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나이다. 약방에서 좋은 약을 주셔서 말이옵니다. 정말로 할머니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허리도 훨씬 펴졌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상전하, 저희 집에서 진지 드시고 가시옵소서. 할머니의 초대에 상감마마는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보리밥 대신 하얀 쌀밥이 있었고 반찬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분위기였어요. 주상전하, 정말 감사하나이다. 다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엇이 고맙다는 거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졌거든요.
아픈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생겼나이다. 그리고 다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도적이었던 나으리들도 지금은 마을을 지키는 분들이 되셨나이다. 정말 신기하나이다. 상감마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상감마마는 다나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나야,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양으로 말이옵니까? 그래, 궁궐에서 공부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상감마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좋은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 주면 안 될까? 하지만 다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나이다, 주상전하. 하지만 저는 여기 있을래요. 왜냐? 할머니께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요. 다나는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온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있는 것 같나이다. 상감마마는 다나의 대답에 감동하셨어요. 이 작은 아이가 보여주는 충실함과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럼 대신 내가 자주 와도 되겠느냐? 물론이옵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환영할 것이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상전하, 다나 말이 옳나이다. 이 아이는 여기서 자라야 하나이다. 그래야 진짜 백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상감마마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상전하께서도 이제 혼자서 잘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다나가 가르쳐 드린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만 잊지 않으시면 되옵니다. 상감마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상감마마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시옵소서. 너는 처음부터 내가 상감마마인 줄 알고 있었느냐? 다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이다. 왜냐? 주상전하의 손이 너무 곱고 예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방식도 평민과는 다르셨고요. 상감마마가 놀라시자 다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이까? 주상전하이든 평민이든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이시면 다 좋은 것이옵니다. 다나의 말에 상감마마는 또다시 감동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내 스승이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상감마마는 다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옷구슬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이런 귀한 것을. 귀한 것은 너야, 다나야. 이 옷구슬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내게 주었거든. 다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무엇을 드렸나이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진짜 임금이 되는 방법도. 상감마마는 말을 타고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나야, 내가 좋은 임금이 되고 있는지 지켜봐 주어라. 그리고 잘못하고 있으면 언제든 말해 주어라. 네, 약속하나이다. 다나가 두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상감마마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기록되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상감마마는 그 산골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다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어요.
다나는 마을의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상감마마가 다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다나야, 후회하지 않느냐? 궁궐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다나는 이미 30이 된 어른이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과 같은 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나이다. 주상전하, 저는 여기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다나는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온 나라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시니 저도 덩달아 행복하나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 말을 들은 상감마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해는 여전히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산골 마을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온 나라로, 온 백성들에게로 퍼져나갔어요. 7살 소년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나의 가르침은 그렇게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아름다운 믿음과 함께